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죠? 중립. 중도. 감사합니다. 예. 중립과 중도가 뭔지 이제 아시죠? 네. 중도는 뭐다? 그냥 무조건 가면 돼. 나쁜 거라 그랬어요, 이거. 네, 나쁘다. 중립은 좋은 거예요. 맞아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서 그 안에서 그 가운데를 딱 정하는. 와, 100점입니다. 팩트 체크하고 진실을 찾아가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가 맞는지를 따지는 거라 중립이라 그랬어요. 또 중립은요, 때로는 편향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하고 악마랑 싸워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천사 편향적이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립은 때로는 편향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립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면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었는가 공정한가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나오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회과학적입니다. 그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립은 늘 한 편만 들 수 있어요. 왜냐? 늘 한 편이 옳은 주장할 수 있으니까. 예, 천사와 악마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했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랬어요. 뭐 사회적 이슈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지만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요, 2023년 견리망의 해라는 제목으로 음악강을 하고자 합니다. 견리망의가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조금 났죠? 뉴스에 살짝 났어요. 자, 견리망의라는 거는요, 이거 김병기 교수님이 쓰신 휘어고요. 뭐 보니까 어정수 선생님보다 조금 잘 쓰긴 하네요. 네. 약간 잘 써요, 약간. 예. 어정수 선생님이 한 1년 노력하면 따라잡을 정도 돼요. 네. 자, 김병기 교수님은 이쪽에서 우리나라 최고봉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이거 이렇게 쓰시면 한 1000단위 받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요, 장자 산목편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견리, 이익을 보자 망의, 의로움을 잃어버려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약간 표절이에요. 표절. 이 자체가. 이거의 원문은 뭐냐? 예. 그리고 이거는 2023년도 올해의 한자성어로 교수신문에서 선정했습니다. 이 교수신문에서는요, 매년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해요. 교수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수들이 올 한 해를 평가할 때 올 한 해는 견리망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전은 뭐냐? 견리사의예요. 원래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거는 공자님 말씀이고요. 이익을 보면 반드시 의로움을 생각해라 라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글자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이 휘호, 이 손가락 잘린 도장 있죠? 수결 있죠? 이거 안중근 장군님이 쓰신 거예요. 미술 과목에서.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휘호가.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라 라는 공자님 말씀을 안중근 의사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견리사의라고 공자님이 말씀했는데 그로부터 200년이 지나서 장자가 견리망의라고 사자를 의자로 바꿔서 비꼬아서 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은 견리사의예요. 원래는 사의.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해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게 원래 뜻이에요. 근데 마치 이걸 보면요, 이익과 의로움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보여요. 그렇죠?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견리망의, 이익을 보고 의로움도 잊어버린 나쁜 놈들. 이렇게 이익과 의로움을 서로 상반되는 대척점에 있는 반대의 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공자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이익 중 의로운 이익을 취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이익이 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이익이 있어야지. 그렇죠? 장사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일에서 받는 월급도 이익인데 이익 중에 의로운 이익을 취하라는 겁니다. 자, 이 이익은요 개인적인 거죠. 예, 유교에서 개인의 최고 덕목은 인이에요. 인, 어질인. 이게 인격의 완성자로 봐요. 그리고 이 의 있죠. 의는 공공선을 이야기해요. 공공선. 나 혼자 의가 아니라 공공선. 그래서 공공선의 최저가 뭐죠? 법. 최고는 양심적 도덕이고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을 취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들 것을 강제로 강탈한 것은 아닌가? 라는 공공선을 생각하라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익을 취할 때. 자, 예를 들어서 달리기 1등 하면 100만 원 준대요. 내가 열심히 일했죠. 내가 열심히 뛰었어요. 100만 원 받았어요. 이건 견리 사이에 합당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열심히 하다가 옆 사람 딴지를 걸어요. 넘어뜨려요. 그리고 하면 이건 안 되겠죠.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보는데 우리 지난번에 성경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의로움이란 뭐라고요? 내게 합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 의로움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익 중에 의로운 이익을 취해야 됩니다. 내게 합당한 것.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일한 만큼 먹는 게 이득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쎄 빠지게 주 50시간 일했는데 옆에서 띵까띵까 놀고 있는 놈은 월 500 받고 나는 최저 받아요. 이건 불이에요. 나는 이익을 얻긴 얻었지만 내가 얻을 이익을 얻지 못했죠. 이건 불이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게 이익이에요. 그게 의예요, 의.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불이한 이익은 취하지 말아라 라는 뜻도 포함합니다. 이거는요. 논리적으로. 정의로운 이득만 취해라죠. 합당한 이득만 취해라. 즉 불이한 이득은 취하지 말아라가 견리사의예요. 견리사의. 요걸 이렇게 알아두시고 오늘 견리망의잖아요. 망의. 요거는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실제 장자가 겪었던 일이에요. 지금 장자가 손에 새총을 들고 있죠. 장자가 이렇게 숲을 거닐고 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푸르르륵 하고 지나가는 뜨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동해서 새총을 가지고 까마귀를 싹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무에. 새총을 들고 따라가는데 제가 왜 저러지? 하고 그러고 봤대요. 봤더니 까마귀가 배가 고팠는지 앞에 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까마귀가 사마귀를 노리느라고 장자가 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마귀도 가만히 있더래요. 까마귀가 노리고 있는데. 왜냐? 까마귀는 또 옆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매미는, 그러면 왜 매미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거기가 나무 그늘이고 시원하게 바람 부는 곳이었거든요. 그러고 있었어요. 장자가 이걸 보고 와 이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비리리 욕소리가 들려요. 장자한테. 왜냐? 여기가 알고 봤더니 자기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까마귀 따라가 봤더니 따라간 곳이 밤나무 숲이었어요. 그것도 개인 사유지. 이 밤나무 숲을 지키는 사람이 장자가 지금 새총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노리고 있잖아요. 밤 서리꾼으로 장자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나 이거 밤 아니고 까마귀 잡으러 왔어. 근데 이미 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 질렀죠. 까마귀 다 날아갔어. 까마귀 어딨어? 하고 잡아다가 장자한테 뭐라 그러고 막 장자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대요. 장자를 겪고 난 다음에 저 까마귀는 나한테 죽을지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 작은 이익 사마귀만 노리고 있고 사마귀도
까마귀한테 죽을지도 모르고 작은 이득 매미만 노리고 있고, 매미도 시원하다고 죽을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도 이 등산지기한테 혼날 줄도 모르고 이렇게 까마귀만 노리고 있었구나. 나나 까마귀나 사마귀나 매미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작은 이득에 의로움을 잊어버렸구나라고 여기서 깨달음 얻었대요. 장자가. 그래서 200년 전에, 장자 시절에 200년 전에 공자 선생님이 이득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그랬는데, 내가 푸드득 지나간 까마귀를 보고 그 까마귀 잡아서 먹으려는 어떤 그런 내 이득 때문에 남의 사유지까지 가서 사유지에서 의심받을 행동을 했구나 깨달음을 얻고 제자들에게 견리망이했다. 나 쪽팔림 당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게 견리망의입니다. 사소한 이득 때문에 소탐대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소탐대실은 작은 걸 하다가 큰 걸 잊어버렸다잖아요. 그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다가 공공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장자 하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선생님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창피한 일, 심한 말로 개쪽을 당한 겁니다. 작은 이득 취하려다가. 예, 개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장자는요, 솔직하게 장자 삼목편이라는 책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교훈으로 남겼어요. 자, 요즘 말로 할까요? 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어버려요. 이익만 보면 뭐 의로움이 그런 거 없어요. 이익이 의로움보다 상위예요. 뭐 내가 이거 먹는데 뭐 니들이 못 먹어? 그러든 말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 가장 낮은 의로움의 법이거든요. 높은 게 우리의 도덕, 양심 이런 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익 보는데. 그래서 이익이 곧 의로움이에요. 이익만 추구해요. 이익만. 그것도 누구 이익? 내 이익. 인마이 포켓. 내 것만 먹으면 돼요. 내 것만. 그리고 불의하든 말든 내 이익이 최우선이다 라고 이 견리망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수신문은 2023년도 올해에 사자성어로 했고,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2400년 동안 견리망이 했어요. 점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점점점 더. 현대어로 말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디올 명품 쇼핑백을 보거든 그거를 가지려는 이익만 보지 말고 제발 의로움도 생각하라고요. 제발. 제가 이분은 가렸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예, 이 여성분 얼굴 가렸어요. 디올백 300만 원짜리를 받고 좋다고 웃고 있어요. 여러분, 공직자의 아내면,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의 아내인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고 웃고 있어요. 모르죠? 예, 몰라요. 전 얘기하지 않았어요. 디올백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해야죠. 그 의가 양심이요. 양심 따위 필요 없어요. 법이라도. 이거 뭐 김영란법, 뇌물청탁법, 각종 법에 다 걸려요. 네?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뭐 선물도 못 하죠. 예. 그런데 이 여성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300만 원짜리 디올 쇼핑백을 보고 이익을 보고 의의를 잃어버려요. 이게 견리망이에요. 이게 견리망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이 여성분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건 습관이에요. 평소에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평소에 훈련이 봐서 작은 이득, 내가 이익을 어떤 눈앞에 있을 때 작은 이득이 의를 생각해야 하는 버릇. 말을 쉽게 할게요. 법을 생각하는 버릇이죠. 법.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요, 옆 차로 쌩 비었어요. 버스 전용차로 비었어요. 글로 들어가면 난 돼요. 근데 법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오른편도 보니까 비었어요. 오른쪽 갓길도 비었어. 갓길은 비상 차량을 왜 비워두는 거예요. 법적으로. 비록 내가 가는 길은 너무 막히지만 양 옆에 다 비어 있어요. 그래도 글로 못 가요. 사람들은 법 때문에. 카메라도 있지만 법과 양심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러든 말든
하고 쑥쑥 가버리는 분들이에요. 자생활의 작은 건 하나부터 법과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저지르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견리사의해야 합니다. 예, 의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위 국무위원의 아내가 이래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받겠죠. 더 받겠죠. 아, 네가 300만 원 받았니? 나도 좀 받아야지. 그래서 뭐 국무총리 아내도 받을 수 있겠고, 뭐 장관 아내도 받을 수 있겠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의의 수준이 확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의의 최저를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고 이 법을 내려가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처벌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분이 이렇게 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3족이 멸했을 겁니다.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아내가 받았어요. 지금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의 아내가 법카로 87,000원어치 샌드위치를 긁었대요. 30개를. 그래서 그걸 검찰이 고소했어요. 아니, 아침에 샌드위치 30개를 혼자 먹겠어요, 설마? 여러분 샌드위치 30개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뭔가 회의했겠죠, 회의. 근데 그 87,000원 때문에 구속하고 압수수색을 몇백 번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보세요. 이 여성분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고 이 영상을 보면요. 그 앞에 명품 백을 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을 또 얘기했어요,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우리 대통령실에는 선물 받은 거를 다 돌려줄 보관함이 있다. 그럼 얼마나 많이 챙겼다는 소리예요.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보고 의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최저의 의의를 집행하는 게 우리 공권력이죠. 경찰, 검찰. 근데 그걸 집행하지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편중되게 집행해요. 편중되게. 오히려 누구는 87,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주문했고 누구는 300만 원짜리를 이렇게 디올백을 받았으면 이 디올백 받은 여성분을 300배 이상 더 심하게 수사를 해야겠죠. 거꾸로 가요. 또 누구는 마약을 했다고 마약범의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마약했어요 하고 마약한 주사기 같은 거, 키트 같은 거, 그 남편의 털 같은 거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경찰에. 근데 수사 안 해요. 근데 누구는 7번, 8번 조사를 해도 마약이 안 나오는데 계속 마약 그리고 나중에는 이상한 녹취록 하나 까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해요. 이게 우리나라 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의가 없어요. 이 교수 신문에서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견리망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견리망의. 자,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 설문 결과입니다. 교수 신문에서 했고요. 전국 대학 교수 약 1,3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견리망의 했죠. 우리 기억나시죠? 지금 이익을 보고 의를 잃어버리다. 그리고 의를 집행할 기관도 이익을 보고 다 집행 안 하고 지들 꼴리는 대로 집행한다. 그리고 2위가 적반하장. 자, 적반하장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뭐 방구 낀 놈이 성낸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요, 원래 뜻. 적반하장은요, 도둑이 매를 든다는 뜻이에요. 예. 보통 도둑인 놈은요, 도둑이야! 그럼 도망가든가. 우리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도둑이야! 그랬더니 오히려 칼 뽑고 몽둥이 들고 덤빈다는 소리예요. 예. 적반하장이 원래 그 뜻이에요. 요즘 도둑이 다 그래요. 디올백 받고도 이렇게 떳떳하고요. 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1315명 중에서 약 396표가 견리망이었고요. 그리고 333표가 적반하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323표 받은 남우충수. 이게 피리 립싱크하는 뜻인데 뭔 소리냐. 자, 이게 옛날에 궁중 악사들 보면요. 몇십 명, 뭐 100명의 이렇게 큰 악단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피를 못 부는 거예요. 근데 피리 딱 자꾸 삐리리 립싱크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놈이 고위직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우충수. 네. 그러니까 한 피리 부는 사람 한 20-30명인데 그 중에 나 혼자 그냥 혼자 막 손짓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예요. 네. 남우충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155표를 받은 4위가 도탄지고. 이게 뭐냐? 진흙에 빠지고 숯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큰 고생을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백성들이. 흔히 얘기하는 윗분들이 1, 2, 3 견리망이하고 적반하장하고 나무충수하니까 백성들은 도탄지구에 빠졌다. 그리고 5위가 제설분분. 106표 받았어요. 제설분분은 여러 의견으로 혼란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교수신문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입니다. 그런데 견리망이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교수님을 뽑는 거? 예, 어충 선생님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12월 초에 보고 이 문학 강의를 언제 할까 하고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이 견리망의가 기사에 몇 개 난 줄 아십니까? 단 100개도 안 났어요. 기자들도 자신의 이익을 보고 기자의 본분의 의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쓰지 않아요. 기자들도.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견리망의 2023년도가 그랬습니다. 교수신문에서는 이렇게 식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치인들은 더 썩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하고 법을 집행할 경찰 역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고 맡길 사람이 없거든요. 현재.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부터 견리사의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여러분, 제가 일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일베. 되게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걸 정말 극혐,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이유가 일베가 우리나라의 도덕의 선을 내려버렸거든요. 예, 또 워마드 메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세 개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야 하는 양심, 공공선 있잖아요. 그거를 확 낮춰버린 게 걔네들이에요. 물론 정치인들도 똑같았고요. 권력자들 똑같았고. 그래서 이제 그걸 올려야 돼요. 그걸. 그게 올리는 게 선진국이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게 무너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일베 하면 일베인 게 들통나잖아요. 대기업에서도 잘라버려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쟨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점점 그렇게 돼요. 여러분, 견리사의 하면서 공공선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공공선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누구랑 얘기할 때 얘기한 거 믿죠, 그냥. 근데 공공선이 낮아지면 그걸 다 녹음해야 되고 사인 받아야 돼요. 뭐 하나하나 다 사인하고 녹음 받아야 돼요. 말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는 사회. 즉 거짓말을 잘하는 사회. 신뢰 자본이 점점 낮아지니까 신뢰를 다른 장치로 보장해야 돼요. 어떤 장치죠? 법적인 장치. 녹음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인을 하나 받아준다든가. 그게 우리 사회의 엄청난 비용입니다. 사회 비용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우리부터라도 견리사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결국은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견리망의 하는 놈들을 저렇게 선출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2024년도에는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거, 좀 희망찬 우리나라 정말 2024년도 사자성어는 뭐 아주 잘 됐다 그런 걸로 우리나라가 이제 도약한다 그런 걸로 선정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지만 큰 기대는 안 돼요. 예, 2023년도 견리망의한 나라에서 1년 동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